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업을 하기 전과 후 달라진 것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적게 쓰고 아껴 쓸까 하는 것이 늘 저의 화두였어요. 할인 혜택을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데 관심이 많았죠. 아무리 아껴 쓰고 할인받아도 돈을 쓰는 데 더 비중이 컸다면 사업을 하면서 달라진 것이 돈이 되는 시장이 어디인지,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미국 등 대기업이 주목하는 국책 사업은 무엇인지 등등 저의 관심이 돈 버는 것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아껴 쓴다고 해도 그걸로 내 자산이 늘어나진 않을 뿐더러 아껴 쓰는 것에 대한 한계를 요즘은 다들 느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기사가 날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 지금의 만 원은 작년의 만 원과 너무나 다르니 급격히 오르는 물가와 초고속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도 요즘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정보가 중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시기이기에 저도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끝내주는 정보가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자금력이나 도구가 없어서 다 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제 영상을 잘 들어보시면 정보는 물론이고요. 그것을 실현할 자금력, 도구까지 전부 해결되는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릴 것이고요.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겠지만 충분히 알아보고 이해하신 분에게는 어려운 시기에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기대되시나요? 돈을 벌려면 돈에 대한 공부도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공부하다 알게 된 사실 하나 공유해 볼게요. 여러분께 월급과 자산의 차이를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시나요? 월급은 한 달 동안 일을 해야 버는 수입이죠. 혹시 아파서 또는 일을 못할 상황이 생긴다면 월급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그런데 자산을 통해 버는 수입을 비활성소득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입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을 말해요. 이건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에 김승호 회장이 했던 말이에요. 주변에 혹시 이런 수입을 버는 분이 있나요? 건물주, 저작권료를 받는 가수, 인쇄 수입을 버는 베스트셀러 작가, 프랜차이즈 오너. 이분들은 현재 일하지 않아도 엄청난 수입을 매달 매년 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자산이죠. 건물주의 자산은 건물, 가수의 자산은 노래, 작가의 자산은 책, 프랜차이즈 오너의 자산은 전국에 쫙 깔린 가맹점들이겠죠. 제 주위에도 고액의 연봉을 받거나 자영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계신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 시간이 없고 가족들 얼굴도 못 보고 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보면 여행 한번 못 가고 빡빡하게 사시는 분 계실까요? 휴가철에 꽉 막힌 도로와 수많은 인파에 치여가며 휴가 가지 않으시겠죠. 이분들에게 있는 것은 경제적 여유뿐 아니라 시간의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거 있으세요? 어려울 것 같지만 이런 자산을 통한 수입을 벌어야 우리가 원하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시죠? 월급보다는 사업을 해야 내가 원하는 수입을 벌 수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구글 검색창에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비즈니스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뉴스키는 월급 같아 보이세요? 아니면 자산 수입을 버는 일 같으세요? 제가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물건 파는 거 보니 월급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시죠? 저도 회사 다니시는 분들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긴 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회사 사장님의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앤 롤링이 자산이 된 해리포터 책을 열심히 쓰는 과정이 있었듯이 저도 그런 자산을 위한 노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저의 노동이 직장인들이 매일 회사에 나가서 나의 자산이 아닌 회사의 자산을 불려주고 월급 받는 그 노동과 같은 마음일까요? 완전 다르죠. 쉬는 것도 싫을 정도로 매일 바쁘게 움직이지만 내 눈앞에 10억짜리, 100억짜리 내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 느껴질까요? 너무 행복하고 든든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일을 하니 비슷해 보이지만 그 끝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뉴스킨이 어떻게 건물을 올리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냐? 그게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이냐? 백종원 씨가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종원 씨가 연간 1,700억이란 매출을 어떻게 낼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 한 달에 약 14억 정도의 매출이 나야 하는데 그러면 대략 대리점 하나당 30만 원가량의 로열티를 받는다고 했을 때 매장이 4,600개 정도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백종원은 이런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1,700억이라는 수입이 나는 건데요. 그렇다면 백종원 씨에게 수입은 왜 들어올까요? 백종원 대표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와 레시피를 공유해줬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는 거죠.
저도 제품 설명해드리고 저한테 건강이나 피부 정보 물어보시면요, 그걸 대답해주고 관리해줄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매력적인 수입의 형태이기에 이런 수입에 관심 있는 분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주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매출에 대해서 나한테 뭐가 들어올까요? 백종원 씨가 받는 수입인 로열티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투자금을 전혀 들이지 않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요. 백종원 씨의 매장들은 눈에 보이고 투자금 가맹비도 있는데 어떻게 투자금도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냐? 사실 내가 돈을 투자해서 번다는 걸 사람들은 정당하게 생각해요. 투자금 없이 내가 돈을 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새 쇼핑할 때 어디서 사세요? 온라인에서 많이 사죠. 온라인에서 누군가가 돈을 쓴다는 건 누군가는 돈을 번다는 건데요. 요즘은 인스타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인스타로 돈 버는 분들도 가게 낸다고 몇 억씩 투자해서 돈 버신 거 아니죠? 온라인에 본인의 계정이 매장이기에 투자금이 없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도 구매를 많이 하시죠. 인스타뿐 아니라 온라인에 보면 매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뉴스킨이고요. 저는 온라인 안에 매장을 열었고 그 매장을 관리하고 있고 그 매장을 프랜차이즈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면 매달 얼마씩 벌고 싶으세요? 500만 원 정도 있으면 어떨까요? 500만 원이면 뉴스킨 대리점 하나당 평균 20만 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25개 정도 있으면 500만 원이라는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50개 만들면요, 1000만 원이라는 수입이 들어오죠. 근데 이 대리점을 다 내가 만들어야 되냐? 흐름상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부터는 저도 면접을 봅니다. 대단한 분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본인이 원하셔야 하고요. 이 사업은 평범한 사람에게 기회의 문이 공평하게 열려 성공 노하우로 만들어진 매뉴얼을 따라 팀워크로 서로의 강점을 쉐어하며 성공의 길을 배우고 성장하며 함께 가는 것이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인지는 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려 볼 테니 잘 들어보시면 기회를 찾는 분께는 반드시 그 기회가 보이실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내가 직접 대리점을 50개, 100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 만약에 제 동생이 언니 나도 백다방 하나 하고 싶어. 그럼 제가 제 동생한테 백다방을 내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일단은 백종원 대표를 찾아가봐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백종원 대표의 프랜차이즈 대리점은 모두 그분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본사의 권한이고 소유니까요. 근데 뉴스킨은 제가 대리점이 되고 나면 동시에 프랜차이즈 분양권과 소유권을 가진 또 다른 본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돈이 되는 시장에 대해 설명해드린 누미스파 IO 편에 설명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백종원 대표만 대리점을 분양할 수 있는 백다방과 다르게 모든 대리점들도 대리점을 분양할 본사의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이 금수저든 흙수저든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백종원 씨와 똑같은 출발 선상에서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나만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많이 분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 대리점주 사장님들이 프랜차이즈를 많이 분양해서 안정적인 월세 소득을 만들어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게 각자 전달을 하면서 제가 직접 만든 대리점을 1대, 그 다음을 2대라고 하고 내가 직접 대리점을 딱 6개만 분양하고 그 노하우를 매뉴얼로 복제해서 모두가 똑같이 6개만 분양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6대까지 내려가면 놀라운 숫자가 됩니다. 몇 개일까요? 46,656개 대리점이 생깁니다. 정말 놀랍죠? 내가 50개, 100개를 직접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딱 6개를 만들었을 뿐인데 4만 개 이상의 대리점이 내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자산이라는 증거로 내 자녀에게 상속이 되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만큼의 자산 소득을 내 자녀가 그대로 이어서 받게 됩니다. 물론 6개를 못 만드시는 분도 그만두시는 분도 또는 몇십 개를 만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 못해서 4만 개의 10%도 아닌 1%인 400개를 만들었다 가정해 볼게요. 한 대리점당 2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8천만 원의 프랜차이즈 로열티가 매달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매달 8천만 원의 월세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400개가 아닌 100개라도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소득이라면 10년에 20년에 걸쳐서라도 만들어 볼 만한 가치 있나요? 더 놀라운 건 100개든 400개든 모두가 각 대리점의 주인이시고 분양권과 소유권이 있으니 함께 열심히 늘려간다면 400개가 만약 하나씩만 늘린다면 몇 개일까요? 10년간 같은 일만 반복해온 나란 사람도 아무 성장 없이 제자리이기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업을 통해 많은 능력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금이 없어서 리스크는 없는데 가능성은 어마어마한 이 사업의 기회 보이시나요? 충분히 확인하고 알아볼 만 하실까요? 그런데 백종원이 진짜 음식점을 차렸을 때 요리를 못해 관리 노하우가 없어 이랬으면 프랜차이즈가 시작이나 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되겠죠. 백종원이 새마을 식당이든 백다방이든 메뉴를 잘 만들어내는 노하우가 있고 손님들이 찾아오게끔 그 가게를 잘 운영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뉴스킨 사업을 하는데 소비자 관리도 못해 제품에 대해서도 잘 몰라. 그러면 제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저도 노력을 해서 탄탄한 대리점이 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제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드릴 수 있고 고민에 맞게 추천해 줄 수 있고 뉴스킨 제품 잘 쓸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노하우가 생기겠죠. 저에게 제품을 꾸준히 구매하는 소비자가 15명에서 20명 정도 만들어지며 탄탄한 대리점이 되었고 이 소비자들은 매달 제품을 사고 떨어지면 알아서 재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이에요. 어때요? 이런 재구매 고객 15명에서 20명 만드는 거 가능할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의 시작도 뉴스킨의 소비자였어요. 제가 제품이 좋아서 쓰기 시작했고요. 진짜 제 피부와 건강 상태도 완전히 달라지며 삶의 질이 올라갔고요. 그랬기 때문에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추천도 할 수 있었고 또 누군가가 저의 변한 모습을 보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광고가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 저를 통해 늘어난 유통망 안에 저처럼 이 제품이 좋아서 계속해서 재구매하는 고객이 15명에서 20명이 된 거고요. 요즘 마켓컬리 같은 장 보는 어플도 많이 사용하시죠?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 신뢰를 받고 있다 보니 저도 사촌 언니에게 추천받아 언니를 추천인으로 가입해서 구매를 했더니 5,000원의 쿠폰이 서로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쿠폰이 일회성이 아니라 내가 소개한 사람이 매번 장을 볼 때마다 나에게 캐시백이 들어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계속 장을 볼 테고 내 통장에 계속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겠죠. 뉴스킨이 그렇기에 소비자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몰랐다면 손해 아닐까요? 그런데 마켓컬리는 아무리 친구를 소개해도 친구가 장을 볼 때마다 돈이 들어오진 않죠. 왜 그럴까? 그 회원들은 회사의 자산이라는 거고요. 뉴스킨은 그것이 내 자산이라는 거예요. 유통이 부자들이 돈을 버는 아주 매력적인 수단이기에 어떤 기업도 그런 법은 없어요. 유통에 대해 조금만 공부해봐도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매력 있는 수익 구조에 관심이 생겨 알아보고 배우고 공부하며 대리점이 되었고요. 지금은 백종원 대표와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건물주나 조앤 롤링 같은 작가가 벌어가는 자산을 차곡차곡 불려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안 씻는 사람 없고 되려 아프면 일을 못해 수입이 끊어지니 건강식품은 더 많이 투자하는 시기에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돈을 쓸 건데 기왕이면 이 끝내주는 제품력을 통해 건강해지고 예뻐지면서 나를 통해 유통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좋은 제품을 쓰면서 돈까지 벌어가는 게 뉴스킨의 매력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매력이 많지만 오늘은 소득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하시는 소득의 크기가 다 다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로서 혜택, 대리점, 크게는 프랜차이즈까지 이게 진짜 가능한 수입인지 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보시면 어떠셨나요? 끄덕끄덕 공감이 가신 부분도 있으셨을 것이고 처음 들어본 얘기에 생소하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속으로 변화하는 시대라 내가 아는 것보단 모르고 생소한 것이 많을 수 있겠죠.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 보시는 것이 나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자산을 만들어가며 어려운 시기에 미래를 든든히 준비해가는 희망과 설레임으로 행복한 하루하루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